네, 안녕하세요. kit고잉입니다. 3월 3일 금요일 매매일지 영상이고요. 오늘은 저는 수수료만 계속 하루 종일 수수료만 납부하다가 약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뭐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2차 전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계속 2차 전지가 계속 강했고 그중에 한노화성이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고 역시 좀 큰 형님이었던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리드를 하면서 8,700억 정도 터지면서 신고가로 오늘 시원하게 마감을 해줬는데, 아, 얘도 진짜 좀 아쉽습니다. 예. 좀 보고 있다가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좀 선택을 했었는데, 뭐 어찌됐든 얘가 갔으니까요. 예. 그리고 오늘 뭐 서정진 회장이 뭐 경영 복귀한다 이런 이슈로 설트리온 삼형제가 좀 강했던 것 같고 장 초반이랑 중간중간은 DR텍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미래 컴퍼니도 이제 좀 저는 AI 이슈인 줄 알았는데 그 헬스케어 로봇 관련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. 저는 체크를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얘네 둘은 좀 되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DR텍도 굉장히 끼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들도 AI 관련해가지고 얘가 상한가를 찍은 것 같아요. 뭐 뉴스를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았고 관심도 없는 종목들이어가지고 네, 그냥 관찰만 했고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랑 세종 메디칼이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일정이 있나 봐요. 거기서 이제 대표가 오래보고막 관련해가지고 유통할 수 있게끔 뭐 노력을 한다. 뭐 이런 이슈로 좀 수급이 강하게 쏠렸어요. 정말 잠깐 시간이었지만 거의 뭐 2천억 넘게 터지면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신규 상장했던 나노팀이라는 종목은 어, 하한가로 마감을 하진 않았어요. 지난번에 바이오 시밀러였나? 뭐, 그거는 하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, 이거는 하한가로 마감을 안 했네요. 또. 얘도 한 2,500억 터졌고. 네. 오늘 좀, 저는 수급 분산이 된다는 느낌을 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, 2차 전지만 갈 거면 쭉 2차 전지만 쭉 다른 애들이 끼어들지 않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,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좀 이런 애들이 좀 튀어나오다 보니까, 오늘 안 그래도 금요일인데, 좀 불안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좀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좀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,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었을 것을 괜히 수수료만 날리고 날아가는 것만 지켜보다가 그냥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매매 종목이 좀 많아요. 좀 많고 이것저것 좀 계속 찔러보다가 계속 뭐 수수료 손절만 계속했어요. 수수료 손절만 좀 계속하고 음, 코스모 신소재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코스모 신소재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. 얘는. 오늘 강하게 이제 오전에부터 이제 2차 전지가 또 수급이 붙었죠. 저는 근데 오늘은 사실 좀 안 좋을 줄 알았어요. 왜냐면 테슬라가 어제 보니까 7% 정도 하락했다고 그러길래 오늘 2차 전지 쪽 안 좋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오전에는 극 초반에는 좀 로봇주들이 좋아서 이제 로봇을 좀 보고 있다가 갑자기 2차 전지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이런 데가 좀 돌파가 나왔어서 아, 요즘에 좀 수급주들이 이제 수급이 붙으면 2차 VI까지 가는 경향이 좀 되게 많잖아요. 아니면 그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, 어,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가지고, 여기가 이제 돌파 나왔을 때부터, 2차 VI 그 다음 파동을 좀 생각을 하고, 여기서부터 좀 샀었습니다. 사고, 뭐, 여기서 좀 비중 조절하려고 샀다가 좀 다시 팔고, 여기도 어차피 본전이었어요. 그러고 이 밑에서부터 뭐 한 여기 이제
좀 잡고 이제 이런 데 내려오면 좀 살려고 그랬는데, 결국엔 뭐 여기서 샀다가, 이런 데서 좀 팔았어요. 다시 팔고, 팔은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2차전지 수급이 그렇게 막 어제는 강했다라고 느꼈는데 오늘은 어제처럼 강했다라는 느낌이 좀 덜했어요. 네. 그리고 시장이 좀 산만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금요일이고 해서 좀 자신이 없어서 줄였습니다. 근데 뭐 결국에 들고 있었어도 에코프로 BM이 갔기 때문에 아마 후회는 했을 거예요. 네. 왜 코스모 신소재를 좀 선택을 했냐면 어, 혹, 에코프로 BM은 시총이 10조가 넘어가는 반면 얘는 2조 7천억에 그리고 호가 탄력이 얘가 좀 더 좋아 보였어요. 근데 호가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같은 증 20의 비중도 때릴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등락률이 좀 더 좋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얘를 매매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결국에는 큰형님이 갔죠. 에코프로 BM 갔고 얘는 좀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음, 그다음에 한농화성은 네, 여기서 이제 상따를 할까 말까 조금 걸어놨다가 좀 상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 다시 그냥 본전에 팔고 나왔는데 이렇게 가버렸습니다. 네. 근데 상따를 했어도 많은 비중을 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어, 얘가 일봉부터 먼저 보면은 자,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첫 상한가긴 해요. 첫 상한가긴 한데 얘가 끼도 좋죠. 그래서 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좀 이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. 이게 이날이 고가가 26%에 종가가 17%. 이날 쉬었죠, 하루. 그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좀 단기간에 10,000원 하던 게 16,000원까지 거의 50% 넘게 상승을 해가지고 조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. 예. 게다가 지금 2차 전지가 계속 며칠째 뭐 거의 뭐 기간으로 따지자면은 거의 몇 달째죠. 네,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 뭐 물론 끼는 좋아요. 네, 끼는 좋은데 이제 후발주 성향이다 보니까 만약에 상따를 했더라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상따 할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만약에 작정하고 했다면 여기서 좀 모았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좀 모았다가 뭐 들어갈 때 좀 추매를 하던가 그랬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현상 느낌이라서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얘보다는 상신 EDP였나? 네, EDP 걔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. 차라리 그게 상한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농화성이 역시 끼 때문에 간 것 같아요. 그리고 SM은 3월 6일이 이제 카카오 측에서 이제 삼자배정 유중 납입일이잖아요. 또 이수만 씨가 이제 소송을 한 이제 어 판결에 대해서 3월 6일 이전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 이제 오늘 나올 수도 있겠죠. 뭐 오늘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장 막판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튀는 거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. 장 막판에 뭐 3시 넘어서 내가 너무 좀 지지부진하길래 그냥 이거 얘도 본전에 나왔습니다. 좀, 후속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하고 좀 모았었는데 예, 너무 지지부진하길래 얘도 본전에 나왔고 SMCNC도 똑같은 관점으로 좀 매매를 했어요. SMCNC도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매매를 했고 얘는 SM을 보면서 좀 매매를 했어요. SM을 보면서 좀 매매를 했고 얘도 그냥 본전에 나왔습니다. 얘도 본전에 나왔고 음.
그리고 상싱 EDP, 얘가 좀 저는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했거든요. 얘가 좀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했는데, 일봉상 좀 보시면, 이런 고가권 다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어가지고, 신고가 영역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상한가 들어가면 차라리 한농화성보다는, 뭐, 물론 얘가 상한가를 잘 들어가는 애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매물대가 열려 있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매력이 있었습니다. 한동화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현상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였고, 얘는 반면에 이제 매물대가 열려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얘를 조금 더 좋게 지켜보고 아,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, 어, 여기까지 좀 오면은 계속 받아보고 싶었는데,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수급이 확고하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,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차라리 이런 데 떨어져서 끝나면 종가 베팅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기다렸는데 떨어지진 않고 이제 장 막판에 올렸어요. 동시호가에도 조금 올렸는데 진짜 소액만 좀 사왔습니다. 음, 그러고 음, 음, DR텍, 진짜 얘도 제 오전에는 얘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샀다가 좀 급락 속도가 좀 너무 심해서 그냥 손절 처리했다가 이런데 좀 지켜주는 것 같아가지고 손절 라인 잡고 여기서 조금 들어갔어요. 여기서 일단 팔고 어, 정확하게 쌍바닥을 좀 기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여기 들어 올려주는 거 보고 아, 좀 이렇게 가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좀 계속 다 걸어놨거든요. 네, 걸어놨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. 에코프로 BM서부터. 그래서 여기 조금 사지고, 여기 쭉 걸어놨었는데, 아마 여기 사셨을 거예요. 사셨을 텐데, 음, 그냥 바로 2차 전지로 갈아탔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날아가는 거 보고 좀 후회를 했죠. 예. 좀만 더 기다릴 걸 이러면서, 예,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. 다음 구간은 제가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, 뭐 이런데, 뭐 매매해볼 수는 있겠지만 좀 시간대가 좀 그래가지고 예, 매매를 마무리를 했고 어, 그래서 좀 DR텍이 조금 오늘 아쉽습니다. 그래도 여기 좀 체결이 좀 됐으면 그래도 이 정도쯤에서는 전 팔았을 것 같아요. 이 정도쯤에서도 팔고 뭐 돌파 나온다면 조금은 해볼 수 있겠지만 안 했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고 에코프로는 얘도 이제 좀 일봉을 봤을 때 금봉 좀 크게 보면은 이런 계속 며칠간 저항받던 구간을 어제 급락했던 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오늘 돌파가 나왔죠. 네, 그래서 돌파 나올 때 조금 따라 붙었다가 어 얘를 이제 매매를 할까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를 매매를 할까 둘이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얘는 이제 좀 시가총액이 17조 이고 코스모 신소재는 3조도 안 되는 종목이라 호가 탄력성이 걔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여기서 팔았는데 그냥 얘를 계속 매매를 했어야 되는 좀 또 종목 선택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인드먼 아시아는 그냥 보려고 정찰병 한 주 사놨던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오전에 이제 좀 로봇주들이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뭐 DR텍도 그렇고 뭐 유로메카도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로보티주도 좀 갭이 떠서 시작을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런데 돌파가 나왔었고
그러면은 한 이런 데나 한 이런 동시효과 자리, 어제 종가 자리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부터 좀 샀습니다. 샀는데 이게 갭 뜨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패턴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냥 좀 오늘 그냥 본전에 다 정리를 했고 이거는 조금 잘못 매매를 한 것 같아요. 너무 빠르게 매매를 한 것 같고 어, 그래도 얘도 레인보우도 조만간 저는 좀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. 아니면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좀 밀려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쌍바닥 그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이런 재돌파가 나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은 좀 쌍봉 느낌이긴 해요. 근데 여기서 치고 가면은 더 치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. 음, 그리고 어제 상가했던 꿈비는 뭐 갭도 안 뜨고 갭도 안 뜨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정리했는데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. 아, 조금 상한가 마무리하고 갭이 너무 좀 이렇게 아예 밑에서 빠져서 시작하면은 추매를 하겠는데 너무 애매하게 좀 시작을 해서 그냥 본전에 나갔습니다.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거 그냥 구경만 했고, 음, 그러고, 네, 오늘 매매한 종목은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. 음, 굉장히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. 네. 이것, 이걸 해야 되나, 저걸 해야 되나, 계속 결정장애가 와가지고,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, 네. 다음 주도 하시는, 네,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